친구들과 함께 자아 발견과 자아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I'm 김완신. 나만의 원픽 주제 특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신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아 발견, 자아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나만의 원픽 특강, 선생님이 선정한 주제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의 나이가 30을 넘고 더 많은 나이로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선생님도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 쉬운데요. 청소년기는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고민이 정말 많기도 한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I'm 네모, 네모, 네모. 내 이름 3글자를 넣었을 때 나의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은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까? 이 생각도 하고요.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는데요.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친구들의 고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원픽 특강,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는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나의 존재 이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친구 관계도 고민 대상이에요. 엄마는 나의 적. 친구들이 오프라인 수업할 때 선생님에게 매일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엄마 때문에 짜증나요. 엄마랑 말이 안 통해요. 아빠하고도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 대상을 엄마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적이야.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서로 에너미 관계가 됐어요. 적이 됐습니다. 또 친구 관계. 나는 얘랑 친한데 쟤도 나랑 친하다고 생각할까? 이것도 고민이 될 수 있고 나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쟤는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 관계, 우리가 또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적이 왜 안 오를까? 이것도 고민하죠.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적은 항상 바닥, 제자리. 그래서 그 오프라인 친구들이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새벽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진짜야. 선생님한테 새벽에 카톡으로 질문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수는 또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고민에 빠집니다. 또 자괴감에 빠져요. 선생님 저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또 여기서 부모님 탓을 하고 선생님 전 진짜 해도 안 되나 봐요. 또 자신감 상실. 그럼 결국에는 또 나의 모습을 퇴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성적에 대한 고민도 요즘에 할 거고요. 또 코로나19. 2020년 가장 큰 화두죠. 뭐 작년부터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깥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답답한데 마스크 써야 되고요. 학교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고 코노도 못 가고 동전 노래방도 못 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제한이 됐고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2m씩 떨어져 다녀야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끼리도 마스크 쓰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는 그냥 전염병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물들이는 심각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코로나19가 유지될 건지 언제 해결이 될 건지도 친구들의 고민 대상입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의 고민을 완쌤의 원픽 해결로 마련했고요. 또 혼자만의 시간, 뭐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방바닥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오늘 선생님과 해결한 고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케바케잖아요. 케이스가 다 다른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과연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차원에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의 고민, 가장 많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 4가지를 뽑아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죠? 나는 중학생이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은 뭐 평범한 이제 아줌마고요. 또 선생님이고요. 또 여성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요즘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친구들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은요.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닥. 친구들한테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데 물어보면 그닥 없어요, 선생님.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고 페북이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컴퓨터나 조금 하고. 근데 그것도 해보면 여러분 몇 시간 못 가요. 지루하거든. 결국에 우리가 매일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하는 행동들 몇 가지 추려볼까요? 일단 페북을 쫙 돌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인스타 다 돌아요. 그쵸? 네이버 뉴스까지 쫙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내가 오늘 카톡했던 사람들 대화 내용 싹 훑어요. 그리고 할 거 없는데 잠은 안 와. 그럼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페북을 뒤지면서 친구들 거 넘어가서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요. 인스타 들어가서 얘는 무슨 글을 남겼어? 이 사람은 누굴까? 이건 무슨 내용이지? 또 태그 다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또 게임하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요. 그쵸?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도 우리 뭐 신데렐라법 걸리니까 12시 넘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계정 뒤져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그닥 없어요. 그렇다고 난 진짜 전교 1등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굳이 따져보면 진짜로 원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쵸? 밥 많이 먹을래요. 이런 걸 원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부모님은 나의 적.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랑은 절대 네버 말이 안 통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싫었죠. 그리고 선생님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30년 대 우리 엄마랑 싸우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해요. 선생님 엄마는. 너는 뱃속에서부터 날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부모님과는 여러분 평생 동반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뭐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님하고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평생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요.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요. 왜? 중학교 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해도 안 통해가 머리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해. 핸드폰 한다고 뭐라고 해.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해. 너 옷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뭐라고 해. 너 친구들하고 뭐 하고 다니는지 맨날 캐물어. 그래서 나는 말하기 싫죠. 아 됐어 몰라 안 할 거야 내 맘이야.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도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아 몰라 상관하지 마 싫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긍정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예쁘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꼭 후회합니다. 그런데 또 자존심상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아빠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요. 이렇게 말은 또 못해. 자존심상.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적이 되는 시기 청소년기입니다. 자, 선생님 사회선생님이잖아요. 이 고민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50% 이상입니다. 사회는 어렵다.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 사회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속이 터지죠. 나는 축어라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사회는 또 역사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시험 기간에 우리 질문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사회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래도 친구들보다는 오래 살았잖아요. 거의 2배는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만의 원픽 해결법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아 인식의 단계가 먼저 필요한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적어보세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거, 나 유튜브 스타가 될 거예요.
나의 소망이야.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는데? 저 춤을 잘 춰요? 노래를 잘해요? 별로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말은 잘해요. 선생님 전 글씨를 예쁘게 써요. 그림을 잘 그려요. 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나 일단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업에 충실해야 돼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업.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 게 내 의무인데 일단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 유튜브 스타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걔는 소망이 유튜브 스타였어요. 원초적으로 그냥 그 친구는 선생님 저는 유명인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유명인 핫한 인물들은 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유튜브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걔 능력은 뭐냐? 그림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렇다고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가 잘하는 건 그냥 스케치. 그냥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걸 잘 그려요. 그래서 선생님의 캐리커처도 그 친구가 그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걸로 교재도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야, 너 이걸로 유튜브 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어렵지도 않아. 그냥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거야. 그래서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핫한 인물이 누구죠? BTS죠. 방탄소년단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장래 희망은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 저 요즘에 유튜브 스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소망과 연결해서 발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유튜브 스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 능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야. 인식을 했으면 내가 바라보는 나랑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달라요. 자,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래요. 강의를 잘한대요. 말도 너무 잘하고 핵심도 다 찍어주고 시험에 30문제 나온다면 난 31문제를 찍어줘. 다 나왔어. 진짜예요. 선생님 그래서 한때 강남에서 되게 쪽집게 강사로 유명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도 그럴까? 친구들이 선생님 되게 잘 가르쳐요. 선생님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직업적인 것과 관련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봤을 때는 나는 진짜 별로래. 선생님은 집에서 별명이 대나무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대나무라 그래요. 대나무, 핸드폰에 대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집에서는 말을 안 하고요. 굉장히 무뚝뚝하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선생님을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조금 말을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집에서 또 첫째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진 않았어요. 성장하면서. 왜냐하면 이 역할은 내 동생이 하거든. 선생님 동생은 엄마. 얘는 공주예요, 별명이. 그래서 애교 만점 공주는 우리 동생. 핸드폰 목록 2번. 나는 첫째 딸인데 1번 대나무예요. 너무 극과 극인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는 예쁘죠? 공주병은 아닌데 그냥 요즘엔 좀 예뻐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수업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찍어준 게 다 나왔다고 하니 선생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나는 엄마한테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대나무라고 하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김환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일치한다면 나는 퍼펙트죠. 그런데 불일치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아 정체성인데요. 자아 정체성은 나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나의 소망과 능력, 의무를 바탕으로 나의 모습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모습을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은 마음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지면요, 우리 입 닫아요. 고등학교 가면 말을 안 한다니까. 대화를 안 하고요. 결국 가족과 대화를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말할 데가 없거든.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집인데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어. 나는 고립되죠. 결국 성적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자, 우리가 고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법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스몰 토크 시작입니다. 자, 대화법은요. 너 전달법에서 나 전달법으로 바꿔야 돼요. 너 전달법은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아빠가 먼저 그랬잖아. 무조건 상대를 지칭하는 건데요. 나 전달법은 나는 속상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를 주어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화내는 말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실천 잘 못해요. 선생님도 못해요. 지금 선생님 30년 넘게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너 전달법으로 엄마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습관화시키도록 하세요. 나 전달법. 두 번째는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나는 거의 20년 넘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 BTS 노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다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지금도 BTS가 누구누구인지 얼굴 다 몰라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세대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부모님과 우리도 세대 차이는 존재합니다. 할머니 세대가 듣는 노래를 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나는 성장한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녀? 엄마가 그러면 이거는 엄마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엄마 때는 이런 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시대 때는 뭐가 유행했는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내 세대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가족은 뒷모습 증후군이 있습니다. 뭐냐면 뒷모습만 봐요. 학교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출근해. 우리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요. 부모님도 우리의 뒷모습만 봅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아, 지겨워?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뒷모습 증후군이 많은 가정일수록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몰 토크예요. 스몰 토크의 가장 쉬운 방법은 카톡이죠. 카톡 대화방에 가족방을 만들면 됩니다. 뭐 지금 친구들도 그렇게 대화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카톡에 가족 대화방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서도 대나무예요. 많이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대화는 하죠. 오늘 저녁에 이거 할 거야. 응,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가족의 대화는 늘릴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님과의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사회 공부죠. 시작은 재밌게. 재미없으면 안 해요. 선생님도 강의하지만 내가 내 강의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다시 찍어요. 근데 다 재밌더라고. 다시 찍진 않는데 사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는 온라인 강의를 듣잖아요. 교과서만 달달달달 있는 수업보다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과 강의 외에 특강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슈 특강도 있고요. 역사의 경우는 인물 특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수행평가 특강이라든지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양한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만 해도 특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강구에서도 다양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재밌게 느껴지는 강의를 먼저 클릭. 그래서 사회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핵심과 중요 내용은 나만의 방법으로 적는 거. 이걸 서머리 노트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사의 경우 서머리 노트를 업로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쓴 글씨 나만 알아봐. 그쵸? 친구 거 노트 빌려봤자 얘가 뭐라고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방법을 그대로 적으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최종은 문제풀이죠. 문제 못 풀으면 끝나요. 근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답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틀린 그 문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데 우린 또 틀려. 그래놓고 땅을 치죠. 아, 이거 그때도 틀렸어. 어쩌라고. 그때 고쳤어야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4단계 방법으로 친구들의 사회 실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친구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도 30년 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자, 이 아이는 30년 후에 이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죠? 1980년대에 태어난 선생님이 2020년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싫어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지금 친구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나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부터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미래 모습도 예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친구들에게 오늘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극복할 장애할 성취할 목표가 없다면 만족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또 오프라 윈프리는요.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난다고 했고요. 간디는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은 내 말이 되고 내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운명이 되겠죠? 또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유명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이야기인데요. 친구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명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자아 발견과 자아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원픽 특강 함께 했는데요. 교과서 수업이 아닌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친구들의 미래는 친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아 발견, 자아 정체성 형성 시작하시고요.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